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맡고 있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입니다. 가장 깊이 고민했던 바로 그 부분,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거듭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 국민적인 열망의, 국민적인 요구의 한복판에 공수처가 자리합니다. 그러기에 96년 참여연대에 의해서 공수처의 설치가 주장되어 온 이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수처를 향해 있었고, 또 공수처의 설치와 그 운영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다가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 설치된 지 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기자회견문 첫머리에 벼랑 끝에 선 공수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권력형 범죄의 척결, 검찰개혁, 그런 요청에 턱없이 가닿지 못하는 그런 실태를 보여왔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벼랑 끝에 섰다, 위기의 공수처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잘못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수처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비판, 언론의 부정적인 시선에 휩쓸리지 않아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작은 국가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참 작은 기관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권위원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설치된 지 1년 만에 어떤 가시적이고 뚜렷한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공수처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더불어서 고민하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의논하고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국민들의 답을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공정하고 맑은 사회, 권력형 비리 범죄가 없는 사회, 그리고 검찰이 지배하지 않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해답을 강구했어야 되었습니다. 물론 신생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는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는 거기에 소극적으로 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는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발전하기 위한,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행착오를 그냥 공수처가 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공수처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합시다. 그래야 할 때 공수처의 2차년도, 3차년도는 더욱더 창성할 것입니다.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공수처의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대해야 됩니다. 그 창대함은 공수처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할 때,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시민사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2년차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표어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주신 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난 1년 공수처를 굉장한 기대 가운데 지켜봐 왔고요. 지켜보면서 동시에 또 인내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신선기구로서 어렵사리 만들어지고
또 검찰 강고한 검찰 중심의 사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타까움과 그러나 아직은 버릴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 1년을 지켜봐왔다. 이렇게 시민들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 이제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아직은 성과라는 것 가지고 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라는 말 가지고 그 기능을 그 능력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일단 출발이 좀 늦었고 또 조직 정비도 늦었고 인적인 구성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기소독점을 향유하는 검찰의 구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 또 일정한 역할을 앞으로 하리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그 가운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진 채 공수처에 지난 1년을 지켜봐왔고 또 이 시점에서 앞으로 1년 그러한 기다림과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1년을 또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또 다른 지적은 무엇이냐면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 또는 정치적 공방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으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반대자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의 또 중대한 국가의 부패 구조와 연관된 사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담대하게 법에 따른 권한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상계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박정은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 정말 어렵게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공수처가 설 때 저희가 오늘과 같은 이 착잡한 1년을 맞이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는 없는 그 마음에 오늘 이 자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지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수처 시행착오 있었습니다. 기소권도 없는 대상으로 기소 사건 1호를 만들었죠. 고위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식도 그리고 통신 자료 조회 방식도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가 다시 검찰에 넘긴 것도 저게 참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 저거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마구마구 공수처를 흔드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저렇게 설계된 규모와 조직으로서는 제대로 역량 발휘하기 어렵다는 걸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언제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시끄러울 것이라는 거, 공수처가 제대로 서기 전까지는 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수사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수사 기술자인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저희의 요구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제대로 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대로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미니 조직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견 인사들이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협조도
지금처럼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이 달리 대상을 하는 것도 문제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승희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오병두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오늘 저희가 전달한 시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염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관여와 통제 속에 공수처가 제대로 거듭나기를, 지금 벼랑 끝에 있다, 위기 속에 있다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로 세우기를 오늘 1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짓눌러온 검찰 사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만들어낸 성과이다. 이렇게 출범한 만큼 공수처는 시민들의 열망과 검찰 사법의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 관행을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였다. 그러나 공수처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도 또한 적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19 감싸기 사건이나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희영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특혜 의혹을 공제 제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 검사장에게는 처장 관용차를 보내 황제 소환 조사 논란을 자초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형을 개척하라는 요구와는 달리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 요구는 원칙에 부합하였는지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구속 후 수사라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 수백 명의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해 위헌적 관행을 성찰 없이 뒤따랐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건넨 초유의 고발 사주 사건이 드러난 지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의 직무상 비위 사건을 검찰에게 다시 대이첩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이제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지난 1년은 시민들이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시간이었다. 시민들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견디며 춥고 어두운 밤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첫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들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에게 묻고 있다. 공수처장과 검사들은 지난 수년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는가? 검찰권 오남용과 권력형 부패 척결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강압적 수사를 근절하고 인권 존중 수사의 전형을 만들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번 공수처에 전한다.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가 주권자가 맡겼고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시민들은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 결과로 답할 것을 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 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공수처의 백척간도 갱진일보의 자세로 법과 정의만을 등대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가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한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고위공직자 반부패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우물쭈물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수사하라. 저희 한번 스케치용으로 한 번만. 네.